부산의 화려한 세종그룹 로비.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혜진이 조용히 카트를 밀며 들어섭니다.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평범한 여성이 곧 회사의 운명을 뒤흔들 비밀 주주라는 사실을, 권력의 정점에 도전하는 그녀의 숨막히는 반전. 지금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더 많은 드라마와 감동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혜진은 세종그룹의 웅장한 로비로 들어섰다. 손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단순한 파란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청소부의 소박한 차림새는 그녀를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걸어 다녔다. 혜진의 긴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들은 혜진이 평범한 청소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녀가 게임의 판도를 바꿀 기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늘 그녀는 단순히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은밀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왔다. 혜진이 로비를 지나갈 때 하급 직원들은 서둘러 그녀 옆을 지나갔고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고위 임원들은 자랑스럽게 걸으며 바닥을 닦는 여성을 내려다볼 만큼의 여유도 없었다. 모든 것이 현대사회에 익숙한 장면 같았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고개를 높이 들고 노동자들은 조용히 일할 뿐이었다. 청소 도구 보관실로 향하던 혜진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이 건물 내 누구보다도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년간 혜진은 세종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입해왔고 이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혜진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처럼 평범한 청소부였다. 교육시키기 위해 고된 노동을 했다. 어린 시절부터 혜진은 이 세상이 그녀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 즉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쳤다. 네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란다. 이 가르침을 품고 혜진은 끊임없이 노력했다. 부지런히 공부하여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꾸려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고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되었다.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그녀는 조용히 주변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사업 계획, 그리고 최근 나타난 새로운 청소부에 대한 조롱의 속삭임까지 들었다. 저 새로운 청소 아줌마는 누구지? 어린 접수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오래 못 버틸 거야. 여기 상사들이 까다로워. 청소부는 임시직일 뿐이잖아. 혜진은 모든 말을 명확히 들었지만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고 바로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이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경영진들이 전략회의를 하는 최상층에 멈췄을 때 혜진은 나와서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안을 살펴보았다. 안에는 세종그룹의 회장인 박 회장이 비싼 양복을 입고 권위 있게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보좌관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자신을 비즈니스 세계의 대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로비에서 지나치는 여성이 바로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혜진은 차분하게 유리 표면을 닦으며 회의를 듣고 있었다. 새로운 거래에 대해 자랑하고 하급 직원들을 숫자처럼 취급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저 청소부 같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청소하도록 타고난 거야. 절대 이 방에 들어올 기회 같은 건 없어. 교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진은 청소 도구를 꽉 쥐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순간이 곧 올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것을 7년 동안 기다려왔고 오늘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날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다시 익숙한 유니폼을 입고 세종그룹의 큰 로비로 들어섰다. 결의에 찬 정신으로 충만했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을 알지 못했다. 주변 직원들의 무관심한 눈길, 조롱하는 미소도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그녀는 이 건물 안에서의 진정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청소 카트를 복도로 밀고 가는 그녀의 앞으로 고위 직원들이 지나가며 카트에 부딪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혜진은 속으로 웃었다. 누군가가 당신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배웠다. 경영층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화려한 사무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박 회장이 다른 임원들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큰 투자 계획과 비용 최적화를 위한 인력 감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매혹하기 위해 숫자가 제시되고 생명이 지워졌다. 혜진은 더 가까이 다가가 야망의 첫 말들을 들었다. 우리는 생산부서의 인원을 최소 25%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분기에 이익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한 인사이사가 감정 없는 어조로 말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이익이 최우선이다. 그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든 누가 신경 쓰겠나. 혜진은 손에 든 청소도구를 약간 꽉 쥐었고 눈이 어두워졌다.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이익, 권력, 통제만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을 때 혜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타네세이우.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몸 안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내일부터 이 사람들의 세계는 영원히 바뀔 것이다. 하루의 끝. 직원들이 퇴근할 때 혜진은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최상층 복도를 청소하고 경영진이 막 내부 파티를 마친 큰 회의실을 지나갔다. 반쯤 마신 와인잔, 구겨진 냅킨, 호화로운 식사의 잔재가 여전히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치웠다. 모든 동작은 여전히 침착하고 평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녀의 발걸음이 더 이상 소심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가장 큰 주주로서 자신감 있게 회의실로 들어갈 것이다. 떠나기 전 혜진은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한때 매일 고개를 숙이고 청소했던 건물.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다. 그녀는 그들에게 성공이 직함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주식 투자, 수년간 조용히 축적해온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모든 숫자는 신중한 한 걸음이고 모든 계획은 그녀가 품어온 꿈의 일부였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야. 혜진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결단의 빛을 띠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세종그룹 건물을 비췄고 직원들은 바쁘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혜진은 여전히 익숙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평소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하지만 오직 그녀만이 오늘이 운명의 날, 그녀가 그림자에서 나와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접수원을 지나갈 때 그녀는 김하라라는 젊은 접수원의 판단하는 눈길을 느꼈다. 하라는 입술을 약간 비틀며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혜진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했다. 이 언니, 여기서 얼마나 일했는지 모르겠네.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마 며칠 일하다 그만둘 거야. 혜진은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청소 카트를 밀고 계속 나아갔다. 이런 사소한 험담은 그녀를 흔들 수 없었다. 일생 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고 오늘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모두에게 증명할 것이다. 그녀는 임원들이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최상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비싼 양복이 조명 아래 빛나는 화려한 공간으로 들어섰다.
혜진은 회의실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옷깃을 살짝 정리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방은 침묵이 감쌌다. 박 회장은 아무도 부르지 않은 청소부가 회의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약간 짜증을 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을 쫓아내려듯 살폈다. 혜진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 테이블로 걸어가 유니폼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박 회장 앞에 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있었다. 회장님, 세종그룹의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알려드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첨보브레이트에 대해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 회장은 봉투를 들어 열었고 그의 눈은 각 줄의 내용에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방 안의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으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혜진은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저는 세종그룹의 가장 큰 주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공간은 극도로 긴장되었다. 박 회장은 더듬거렸고 그의 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 농담하는 거요. 당신 같은 청소부가 어떻게? 혜진은 입술을 실룩이며 눈빛은 날카로웠다. 회장님은 저를 과소평가하셨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예. 방 안에 임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걱정스러워 보였고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박 회장은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원래의 자신감을 잃은 채였다. 당신은 뭘 원하는 거요? 혜진은 방을 둘러보며 테이블에 두 손을 가볍게 올렸다.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지만 권위 있게 각자를 훑었다. 저는 이 회사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회사. 성공이 이 차가운 방에 앉아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원합니다. 방은 침묵에 빠졌다. 혜진의 말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만심에 정면으로 타격을 주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 그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다. 잠시 침묵 후 박 회장은 목을 가다듬고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다. 다음에 뭘 하려고 하시오? 혜진은 오늘 아침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인내가 아니라 확고한 주장이었다. 우선 회장님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즉시 바꿀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한때의 권력에 익숙했던 얼굴들이 이제 혜진의 자신감 넘치는 존재 앞에서 창백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복도를 청소하는 여성이 아니라 세종그룹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이었다. 박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평소의 태도를 되찾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혼란을 드러냈다. 주요 주주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바닥을 청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점이야 참보. 혜진은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업 운영은 청소와 다르죠. 하지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회사를 깨끗하게 하려면 문지기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회사 내 모든 직책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사들 중 일부가 불안한 듯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한때 크게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겼던 혜진의 모든 말을 듣고 있어야 했다. 갑자기 재무이사인 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기색이 있었다. 당신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종그룹 같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압박감이 큰지 아시나요? 혜진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최 이사 앞에 서류 묶음을 놓았다. 여기 지난 4년간의 재무보고서가 있습니다. 당신과 동료들이
리스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실행한 각각의 불합리한 지출, 모험적인 투자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모든 숫자, 모든 결정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돈더메임. 최 이사는 창백해지며 서류를 열었다. 각 줄은 그의 자존심에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오직 통찰력 있는 사람만이 알아낼 수 있는 손실.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모르는 세부 사항들. 그러나 혜진은 알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며 말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큰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배우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수년을 바쳤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지식, 인내, 회장님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팽팽해졌다. 박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혜진이 평범한 적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존재해 온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온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오? 혜진은 똑바로 일어서서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세종그룹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생각 없는 결정은 없을 것이고 직원에 대한 경멸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 수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회의실 테이블 아래에서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혜진이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까지 아무도 일어나 그 변화를 실행할 용기가 없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여 다른 서류를 가져와 박 회장에게 건넸다. 여기 제 구조 조정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문단과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인사 관리 방식을 바꾸고 사람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공정한 기업 문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박 회장은 서류를 받아 페이지를 넘겼다. 각 숫자, 각 전략의 전문성은 그가 혜진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단호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회의의 분위기가 점차 누그러졌다. 한때 혜진을 경멸했던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회의실을 떠나기 전 혜진은 뒤돌아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긴장된 회의 후 세종그룹 내 권력 변화에 대한 소식이 모든 부서에 빠르게 퍼졌다. 직원들은 속삭이며 토론했고 오랜 리더들은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모두가 그들이 무시했던 여성이 회사의 새 주인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한편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 그녀와 같은 사람으로부터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맞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경영층에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바닥을 닦는 여성이 아니라 모든 도전을 맞설 준비가 된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는 모든 경영진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모였을 때 혜진은 두꺼운 서류 더미를 테이블에 놓고 각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로 가득 찼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맞지 못해 하는 듯 했지만 아무도 지금 반대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했다. 혜진은 계속했다. 첫째, 저는 모든 인사 정책을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이 회사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공정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관계가 아닌 능력에 기반하여 승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으로요. 인사이사인 최 이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혜진 사장님, 이것은 쉽게 실행할 수 없을 겁니다. 시스템은 수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니까요.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쉽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회사는 자체적인 보수성 때문에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혜진은 자신이 잘못된 한 걸음으로 모든 것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미묘한 경계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대비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구조 조정 계획을 제시했다. 경영진의 호화로운 파티와 같은 불필요한 경비 삭감. 대신 최전선 직원들의 근무 조건 개선에 투자.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문은 저기에 있습니다.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일부 이사들은 불만족스러워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후 혜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서서 아래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의 물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녀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길이었다. 세종그룹의 새로운 리더십 변화에 대한 소식은 모든 곳에 퍼졌다. 화려한 사무실에서부터 청소부와 경비원들이 일하는 구석진 곳까지 놀라움과 의심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일부 사람들은 희망을 느꼈지만 많은 이들은 한때 청소부였던 사람이 이제 그룹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했다. 혜진은 이것을 잘 이해했다. 그녀는 신뢰가 단지 한 번의 회의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다. 그날 아침 경영층 사무실로 직행하는 대신 혜진은 회사의 진정한 심장이 뛰고 있다고 믿는 생산 공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그녀는 무더운 공장 열기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켜보며 천천히 각 생산 라인을 걸어갔다. 그들의 눈은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여전히 속삭였다. 그녀가 정말 새 대표인가? 혜진은 25년 넘게 이곳에서 일한 나이 많은 노동자인 윤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먼지 많은 환경에서 일한 수년의 세월로 목소리가 거칠어진 채 심드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새 대표입니까? 혜진은 이전 리더들에게는 보기 힘든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네? 윤 아저씨, 저는 혜진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청소 일했어요.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은 의심스러웠지만 약간의 희망도 있었다. 대표가 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겠죠? 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을 듣고 싶어요. 혜진은 모든 이야기, 모든 불만, 그들이 고위 경영진에게 감히 털어놓지 못했던 작은 꿈들을 주위에 깊게 들었다. 그녀는 세심하게 기록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저는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근무 조건을 보고 아마도 여러분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을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인사이사인 최 이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안정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없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안정적이라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천천히 물었다. 그럼 다음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혜진은 천천히 자신 앞에 서류를 열었다. 그녀는 각 요점을 꼼꼼히 준비해 왔었다. 먼저, 저는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투자하고 싶습니다. 냉방 시스템, 초과 근무 시간 감소.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소득 보장, 또한 모든 사람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직접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내부 피드백 채널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방은 침묵에 빠졌다.
일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혜진의 접근 방식과 이전 리더들의 접근 방식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인식했다. 혜진은 계속했다. 이것이 비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충성심과 뛰어난 생산성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회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사부에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 대한 중간 관리자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이었다. 그들은 변화가 생산 운영을 방해하고 이익을 줄이고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비전을 믿었다. 그녀는 다음날 중간 관리자들과 직접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듣고 싶었다. 대표님, 당신의 좋은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오랫동안 옛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변화는 생산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혜진은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과장님의 의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때 생산 일정이 정말로 효율적일까요? 우리가 근무 조건을 개선한다면 그들의 사기는 높아질 것이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회의 후, 혜진은 노동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매일 공장에 내려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전에는 어떤 리더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녀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종종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관심의 말, 작은 배려만으로도 직원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혜진의 변화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직원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특히 중간 관리자들 중에는 자신의 권한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하락했다. 일부 주주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혜진 대표님, 이런 식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복지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수익을 원합니다.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원들과 회사 문화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일이에요. 그녀의 확신은 곧 현실이 되었다. 2년이 지나자 세종그룹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혁신적인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었고 직원들의 높은 사기와 헌신으로 제품 품질이 향상되었다. 고객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고 판매량은 급증했다. 3년이 지나자 세종그룹은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직원 친화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혜진의 용기와 지혜는 세종그룹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바꿨습니다. 한때 무시받던 청소부가 거대한 기업의 리더가 된 이 놀라운 여정.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남겼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을 만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대전의 차가운 겨울 아침. 자전거를 타고 면접장으로 달리던 최민혁. 생사의 갈림길에 선 임산부를 만난 그의 선택은 한 청년의 용기가 운명을 바꾼 감동적인 여정.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이런 감동을 더 느끼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의 차가운 겨울 아침. 최민혁은 낡은 자전거를 타고 회색빛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세종테크.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IT 회사 중 하나에서 면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대학을 졸업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동생을 키우며 농사일을 하고 계셨고, 민혁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해. 민혁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면접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면접은 11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민혁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는 항상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대전도 도심 방향으로 가던 중 민혁은 갑자기 도로 옆에 정차된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옆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민혁은 망설였습니다. 만약 멈춰서 도와준다면 면접에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친다면 그의 양심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백미러로 여성을 다시 본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그는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성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전화 신호가 약해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민혁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비 타이어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제가 교체해 드릴 수 있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트렁크에 있어요. 민혁은 재빨리 트렁크를 열고 예비 타이어와 도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나사를 풀고 있을 때 그는 여성의 낮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어보니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었고 얼굴은 통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출산할 것 같아요. 민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았지만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차 타세요. 제가 병원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재빨리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를 시동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출발했고 이제 면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도로를 따라 달렸고 이마에는 긴장으로 땀이 맺혔습니다. 여성은 옆자리에서 창백한 얼굴로 시트를 꽉 잡고 있었으며 숨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민혁이 말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앞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민혁은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기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나오려고 해요. 여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출산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여성이 그렇게 말한다면 상황이 생각보다 위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시내에 있었고 차로 약 12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2분도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계속해서 진통으로 몸을 움츠린 거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그는 여성이 정신을 유지하도록 도우려 했습니다. 저는 윤서라고 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서가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 씨,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그는 여기 없어요. 저는 혼자예요. 하해, 타범.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동정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멈춘다면 최소 1분 20초를 기다려야 했지만 그냥 지나간다면 경찰에게 붙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윤서를 보며 민혁은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고 빨간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민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다면 나중에 설명하면 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서를 시간 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5분만 더 참으세요. 윤서 씨, 민혁이 말했습니다. 윤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혁 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혁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바로 그때 민혁은 멀리서 병원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응급실 입구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민혁은 차에서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출산할 여성이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팀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휠체어를 가져왔고 다른 2명은 윤서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윤서가 안으로 이송될 때 그녀는 민혁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민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응급실 문이 닫히고 민혁은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는 채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 면접은 20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은 실망감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구한 여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몸을 돌려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는 여전히 면접 장소로 가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에게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민혁은 면접이 예정된 카페로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제 거의 전고가 되었고 그는 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세련되었으며 공간은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음악이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민혁은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직원 면접을 보러 왔어요. 제가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살펴보았고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민혁 씨군요. 매니저가 이미 다른 지원자와 면접을 마쳤어요. 직원이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카운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민혁은 돌아보았고 40대 초반의 남성이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와 흰 셔츠를 입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카페의 매니저였습니다. 이리 오게. 젊은이. 매니저가 민혁에게 빈 테이블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매니저는 팔을 교차시키고 민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네는 거의 25분이나 늦었네. 설명할 것이 있나? 민혁은 침을 삼키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는 길에 긴급 상황이 있었어요. 한 임산부가 체에 문제가 생겼고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매니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영웅 행세를 하느라 면접을 놓쳤군. 민혁은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들어봐.
민혁, 자네는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을 지키고 규율 있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 필요해. 이해하나?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었고 그의 눈은 뭔가 알아채기 어려운 것으로 밝아졌습니다. 나는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 우리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관심과 연결을 제공하는 곳이야. 자네가 길에서 낯선 사람에게 그런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자네가 고객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 민혁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매니저님 말씀은 매니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채용되었네. 하지만 경고하네. 자네는 친절함과 직업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배워야 해. 나는 자네가 다시는 늦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민혁은 서둘러 일어나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매니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게.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 민혁은 카페를 나오며 행복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이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윤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호흡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안전했고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친절한 젊은이가 없었다면 그녀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윤서의 남편,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중요한 회의에서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거의 미칠 뻔했어. 지훈은 서둘러 아내의 손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우리 아기도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길 한가운데서 고장났고 전화 신호가 없었으며 한 청년이 멈춰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갑자기 진통이 왔을 때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윤서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나를 도우기 위해 직업 면접까지 포기했어요. 가난하지만 큰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를 다시 찾을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빛났습니다. 내가 그를 찾을게. 잠보이시. 윤서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그의 이름만 알 뿐이에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면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었군. 지우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사건으로 여전히 피곤했지만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직업을 얻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들으면 분명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집을 나서서 팔을 쭉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일터로 향하기 위해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막 문을 나서려 할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집 앞에 검은색 고급차가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차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민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민혁 씨시죠? 네. 맞습니다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민혁이 대답했고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어제 당신이 도와준 윤서의 남편이에요. 민혁은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괜찮습니까? 아기는요? 네. 윤서와 우리 아들은 모두 괜찮아요. 모두 당신 덕분이죠. 지훈이 가까이 다가오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민혁은 당황했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포. 지훈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요. 민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더 진지한 어조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도와준 것처럼 저도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민혁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를 도우신다고요? 네. 저는 당신이 제 레스토랑 체인에서 일하길 원합니다.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더 높은 직책으로요. 수습 매니저로요. 저는 당신이 책임감 있고 친절하며 빠른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경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민혁은 잠시 침묵했고 방금 들은 내용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기회는 그가 어제 받은 카페 일자리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당신을 전혀 모르는데요. 지우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품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제 아내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지훈 씨,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전바오이. 민혁은 지훈의 레스토랑 체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열정적이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단순 육체 노동에 익숙했던 그는 이제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레스토랑 운영 방법을 배우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첫 출근 날, 민혁은 지훈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훈은 그를 레스토랑 곳곳을 안내하며 주방과 바 영역을 소개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전문적인 태도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민혁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민혁이 약간 긴장한 것을 보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능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가르칠 테니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왔다면 새로운 직업을 배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혁은 실제 훈련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운영 방식, 고객 응대 절차, 예상치 못한 상황 처리 방법, 직원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그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가장 작은 업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레스토랑이 붐비는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고객, 즉 큰 회사의 대표가 음식을 주문했지만 나온 음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방장도 매우 바빴고 서빙 직원은 VIP 고객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민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입하지 않고 민혁이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민혁은 빠르게 고객의 테이블로 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즉시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저희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은 잠시 민혁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능숙하군요. 좋아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 민혁은 빠르게 주방으로 가서 주방장과 이야기하여 음식이 최대한 빨리 준비되도록 했습니다. 8분 만에 완벽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다가와 민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좋은 매니저는 모든 실수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민혁은 미소를 지었고 그는 자신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민혁은 점점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한때는 단순히 테이블을 서빙하던 청년에서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 보조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은 그의 헌신과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업무가 끝난 후 지우는 민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지훈이 말하며 민혁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습니다. 민혁은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당신을 위한 큰 기회가 있습니다. 제 레스토랑 중 하나가 곧 오픈할 예정인데 저는 당신이 주요 매니저 역할을 맡아주길 원합니다. 민혁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레스토랑 매니저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직장을 찾아 헤매는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충분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물었고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혁 씨, 제가 왜 당신을 믿는지 알아요. 단지 당신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성과 책임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일부는 즉시 수락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민혁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무명의 청년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성장해왔고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왔다면 왜 멈춰야 할까요?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헤이. 지훈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민혁은 사무실을 나오며 감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개월 후, 새 레스토랑이 공식적으로 오픈했습니다. 한때는 빈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 고급 나무 가구,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세련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한때 단순한 아르바이트만 하던 청년에서 이제는 레스토랑 매니저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그는 흰 셔츠와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입구에 서서 첫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전체 레스토랑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맴돌았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긴장을 풀어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첫날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직원들은 리듬감 있게 일했고 고객들은 만족했습니다. 민혁은 너무 바빠서 압박감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그는 일에 몰두하여 직원들을 지원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큰 실수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민혁은 넓은 공간 가운데 홀로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여전히 새롭게 느껴졌지만 그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한 번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레스토랑은 점점 더 많은 고객들로 붐볐다. 민혁의 관리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었다. 고객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우는 여러 번 들러 멀리서 민혁을 관찰했고 그는 이 젊은이의 분명한 성장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저녁 레스토랑이 한산해졌을 때 지우는 민혁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고 그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있었다. 지훈 씨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민혁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미소를 지었고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큰 전환점이 있을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가 그날 도왔던 사람, 윤서는 아직 민혁에게 적절하게 보답하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는 곧 민혁에게 그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느 아침 민혁이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윤서가 레스토랑에 들어왔고 그녀의 팔에는 사랑스러운 아기가 안겨 있었다. 민혁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윤서 씨,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민혁 씨, 저는 오랫동안 이 기회를 기다려왔어요. 민혁은 그녀의 팔에 있는 아기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것이 당신의 아들인가요? 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를 만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없었다면 그는 이렇게 안전하게 세상에 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민혁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그날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윤서가 앉아서 아기를 무릎에 안았다. 저는 지훈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의 표시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죠. 민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떤 방법인가요? 윤서는 미스터리하게 웃었다. 당신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민혁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과 저는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어요. 완전히 당신만의 레스토랑을요.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농담하시는 거죠.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당신은 제가 가장 절박했을 때 저를 도왔어요. 이제 저는 당신에게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민혁은 윤서를 응시했고 그의 머리는 빙빙 돌았다. 그는 이런 큰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고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혁은 윤서의 제안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그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레스토랑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혁은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물론이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훈과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이 논의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선 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어요.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할 경험이 없어요. 윤서는 조용히 자판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누구나 처음이 있어요. 민혁 씨,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일반 서빙 직원에서 시작하여 부매니저가 되었고, 이제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큰 레스토랑의 매니저가 되었어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당신은 단지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윤서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레스토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민혁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윤서가 계속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가 없어요. 지훈과 제가 초기 단계에서 당신을 도울 거예요. 최민혁의 작은 친절은 윤서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 청년의 선택이 운명을 뒤바꾼 이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